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꿈과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동의보감의 5궁이라 해서 5대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 성음, 언어, 진액, 담음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것은 정기신혈이라는 바로 뒤편에 나오는 것으로 순환 물질이 부조화가 생겨서 발생하는 5대 증상입니다. 동의보감의 탁견이죠. 꿈을 꾼다, 그리고 소리가 이상해졌다, 그렇잖아. 언어가 중언부언한다, 그리고 진액이 빠져나간다, 진액이 안쪽으로 머물러서 담음이 된다. 그래서 살이 찐다. 이러한 증상들은 순환 물질이 부조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액이 돌고 혈액을 돌리는 힘이 기구, 그것 자체가 속으로 들어가서 충전한 정밀롭게 된 혈액을 정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다시 신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해서 정기, 신혈 이 4가지를 순환 물질, 생명의 근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부조화가 순환 물질의 부조화가 제일 처음에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면 장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수면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가역적, 반복적, 정상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수면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누며 정상 성인의 수면은 4회에서 6회의 주기가 반복됩니다. 렘 수면은 사람을 꿈을 꾸게 하는데 렘 수면 중에 깨어나면 대부분 꿈을 기억하지만 렘 수면이 끝난 후 깨어나면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면 장애는 인구의 약 20% 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거나 앓고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여기서 렘 수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할게요.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로 들어가서 그 파동이 잔잔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면입니다. 이 렘숨과 비렘 수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정상 수면에서는 렘 수면은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고요. 비렘 수면에서는 간직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간직하고 구별하고 간직하고 이렇게 대여섯 번 진행되는 것이 정상 수면인데 어떤 경우에는 비몽사몽이라 그래서 그냥 계속 꿈을 꾸듯이 진행되는 수면이죠. 그 상태는 비렘 수면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고 렘 수면이한 상황이고요. 또 완전히 그냥 탁 죽었다 이게 탁 살아나는 것처럼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수면은 비렘 수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정리를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렘 수면 때 깨게 되면 실질적으로 렘 수면 때 꾸었던 꿈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꿈이 기억된다라는 것은 깊은 수면을 못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것 자체가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욕망이 많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의욕이 떨어졌는데 어떤 계획은 계속 세우거나 이러면 잘 잊혀지지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하고자 하는 힘이 결과적으로 실천을 해서 결과가 생기면 그 계획은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욕망, 그 흔적 이런 것들이 꿈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수면을 못 자서 한의학에서 그리고 서양의학에서도 몸의 충전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동의보감에는
잠이 오지 않는 까닭을 셋으로 나눕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들떠 있거나 깊은 생각에 빠진 경우 세 가지를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법이 있고 그 중에 아주 재밌는 예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부인이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 병이 나서 2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의사가 맥을 보니 생각을 주관하는 비장이 약했다. 의사는 많은 돈을 받아내고 며칠 동안 놀다가 처방도 하나 안 써주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자 그 부인이 몹시 화가 나서 땀을 흘리다가 그날 밤 곤히 잠들었는데 깨지 않고 8, 9일 동안이나 잤다. 그 후부터 밥맛도 있고 맥도 제대로 뛰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은 생각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남편과 의논해 부인이 성을 내게 하여 생각을 주관하는 비장을 억제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동의보감에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놀래고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의학은 오행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오장육부의 연관성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목극토라는 것이죠. 목이라는 것은 뭘 시작하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뭔가 계획하려고 하는 힘, 이런 것이죠. 그것이 잘 표현이 되지가 않으면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라고 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게 해서 생각을 줄이게끔 만드는 아주 명품 일화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서양학은 존재론적 의미에서 비장이면 비장, 간이면 간, 그 자체만을 병을 보지만 한의학은 관계론적 관점에서 비장과 간의 관계, 비장과 심장과의 관계, 비장과 폐의 관계, 모든 장부의 연관성을 기본적으로 주목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치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지혜이죠. 또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없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동의보감은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영혈, 기혈이 떨어져서 낮에 활동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진함이 남아서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잘 안 되는 핸드폰과 같은 것이죠. 기혈을 보충시켜 주게끔 낮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즐겁게 웃고 또 혼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몽, 성음, 언어, 진액, 담음은 오궁병 5대 증상으로 전기신혈, 순환 물질이 부조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그러한 순환, 보이지 않는 순환,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순환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냐라는 지혜가 3,000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의학입니다. 메커니즘에 의해서 치료하는 그런 대증요법 지향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순환을 잘 시킬 궁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치료를 찾아서 건강한 몸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